실제로 일본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을 우리가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세계 증시는 잘 나가는데 왜 우리 한국 증시만 이렇게 못 나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주가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그다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굉장히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인도나 유럽 지수를 봤을 때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 코스피 지수만 못 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한국만 주가지수가 상승하지를 못할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된 주장은 뭐냐면 개인만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불평등하다, 이러한 주장도 있고요. 개인이 공매도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정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 대여를 하는데 만기일이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너무 쉽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주장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소설을 배웠던 것을 기억해 보기로 합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궁전아파트라는 초호화 아파트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까봐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창문에 쇠창살을 달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인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이러한 주장은 어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당하지만 말이죠. 지금 상황이 딱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이 만약에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려서 죽는다 하면 자살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창문을 지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창문은 원인이 아니라 수단,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살하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면 공매도는 단지 수단,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매도를 하는 주체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미친듯이 한국 주식만 팔아 제끼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래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원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다름이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 규모도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주가지수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 한국 잠재 성장률은 최하위권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자,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인구 감소는 크게 인재풀 감소와 구매력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출생아 수가 저하가 된다면 고학력 인재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능한 머리를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인재가 없어진다.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거시적인 문제를 당장의 주가 하락에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전체 GDP를 보더라도 선진국 중에서 1994년과 2014년 20년 사이에 GDP가 감소한 나라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감소가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개별 기업 위주로 살펴보더라도 이
왼쪽 그림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일본에서 날고긴 나는 여러 전자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같은 기업들은 우리도 충분히 알만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삼성전자 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모든 일본 회사를 합친 것보다 가치가 크다는 엄청난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전자 업체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인재풀 감소에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특유의 경직된 문화가 이러한 몰락을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단 하나도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 중에 하나였던 샤프라는 기업이 대만 폭스콘에 2016년에 팔렸다는 뉴스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자기업뿐만이 아니죠. 캐논이라든지 일본제철, 다케다제약과와 같은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던 경쟁력 있던 업체들이 더 이상의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가가 수십 년째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재풀이 감소되고 출산율이 감소되다 보면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구매력 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서태지와 에미넴이라는 두 전설적인 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72년 동갑내기이기도 한 이 두 가수의 역량을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지만 누가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가? 라고 묻는다면 단번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에미넴 쪽이 확실히 경제적인 가치가 높죠. 그것은 서태지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태지와 에미넴이 깔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태지는 인구 5천만의 GDP 10위라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가수이고, 에미넴은 인구 3억의 GDP 1위에 빛나는 초강대국 미국에서 잘 나가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 차이가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네이버와 중국의 바이두를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는 죽었다 깨나도 바이두를 따라잡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SK텔레콤은 절대로 일본의 NTT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인구 5천만인 대한민국이 인구 2,500이 된다면 그 인구 2,500짜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또한 지금의 인구 5천만짜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규모가 축소되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앞에 얘기들만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생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은 확정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치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20%를 국내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가 자그마치 18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자신의 기금을 소진하기 전까지 180조 원이나 되는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확정적인 운명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수급이라는 측면이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만 수급이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라는 점에 쉽게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왼쪽에 나와 있는 미국, 인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상승해 왔고 앞으로의 50년도 계속해서 인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